아, 이게 지금 압류가 된 상황이고, 뭐 꿈이 없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원망, 왠지 모를 분노, 피해의식. 근데 한 번 살고 언젠가 죽을 텐데, 최대한 뭔가 나를,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냐. 군인이 30살, 32살에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프랜차이즈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성공한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 실패를 피하지 않는다. 셋째, 계속해서 시도한다. 넷째, 집요하다. 이런 것들인데, 이 모두를 배울 수 있는 게 그 공간에서 뭔가 추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소재들이지, 정말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적어도 제가 외식 대표를 한다면. 그래서 명품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들은 스토리인 거죠. 나는 이 시간 어떤 걸 즐기고 있구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엠브로 컴퍼니라고 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와 0410 F&B라고 하는 물류 제조사, 그리고 귤스 에듀테인먼트라는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예. 네, 그때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흙수저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시대죠. 그 IMF 때 이 잘 안 된 소위 망한 그런 집이 많은데, 저희 집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그런 가정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길거리에 이제 나앉은 적도 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학교를 끝나고 학교길에 이제 좀 어두운 저녁이었는데, 집에 와 보니까 골목에 이렇게 저의 짐이나 집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꺼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나? 순간적으로. 근데 왜 말을 안 했지? 우리 부모님이. 빨리 가보니까 자물쇠가 이제 새 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지금 압류가 된 상황이고, 우리 집에 집이 다 나와 있구나. 뭐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황의 시기를 많이 보내면서 이 학교도 이제 많이 안 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문제 학생이겠죠. 예,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성공해야겠다.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먹게 되셨어요? 우선 뭐 별다를 것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21살 때까지도 그렇게 하는 일이 별달리 하는 일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너무 시간이 무료하니까 누워 있다가 저도 모르게 오래된 책장에 그 먼지 쌓여있는 책을 하나 꺼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얇은 시집이었습니다. 그때 좀 무료하셨다는 게 살짝 좀 무기력한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때가 어떤 기분이냐면, 뭐 꿈이 없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왠지 모를 분노, 피해의식,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쌓여 있을 때였고, 뭐 그런 것을 풀기 위한 어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였죠. 뭐 그 당시에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냥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보냈던 거죠.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책을 통해서 뭔가 예, 맞습니다. 책을 읽어야겠다. 책을 맞습니다. 통해서 뭔가 내 삶이 조금 뭐가 달라지는 것 같네라는 거를 느끼셨나? 맞습니다. 예.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책을 읽으니까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살아왔던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그런 심상, 또 다른 어떤 그런 마음, 또 다른 감정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의 표현으로는 뭔가 확장되는 느낌. 그때는 제가 이런 표현을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 내가 확장되는 느낌이다. 내 스스로가. 그때 그거를 어림짐작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감정만 느낀다고 해서 뭔가 성공을 하겠다,
내가 내 인생 완전 바꿔보겠다라고까지 맞습니다. 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공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너무 작았구나, 그리고 이 확장돼가는 것들이 그냥 즐거웠고 뭔가 위안이 되고, 그러면서 무거웠던, 이렇게 꽉 얽매여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어깨에 힘도 빠지고 좀 삶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제가 첫 번째 도전을 해보고자 했던 게 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인생 첫 번째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첫 번째 도전을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장교도 가셨고 그다음에 예. 창업을 이제 꿈꾸게 됐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학을 갔고, 근데 이거는 제가 좋은 대학을 간 건 아니고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간 건 맞은데, 어쨌든 뭐 첫 번째 도전을 잘 마무리를 한 거니까 그 두 번째 도전은 이제 장교 임관이었고, 그것도 그 당시에 제 수준에서는 되게 엄청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독서 취미와 이런 어떤 사색,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큰 걸 해보고 싶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때 제 머릿속에 와닿던 게 아모레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까르페 디엠, 지금을 현재를 즐겨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 문장인데, 그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할 때였습니다. 20살 이제 그 중후반 때. 근데 한 번 살고 언젠가 죽을 텐데 최대한 뭔가 나를 확장하고 한번 해보고 후회 없이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이제 전역 지원을 냈고, 그 당시에 전역 지원을 낼 때도 주변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뭐 부모님, 친구, 그리고 뭐 동기, 선후배 할 거 없이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냐, 군인이 30살, 32살에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더 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역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전역하고 나오면 군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쉬운 것들, 뭐 영업, 보험, 혹은 뭐 그런 공무원, 호봉이 인정되는 공무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기 마련인데, 이거를 또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아니면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집중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자 해서 한 1년 동안은 구립도서관, 제가 그때 개봉동에 살았었는데 돈이 많이 없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거 공짜인데 이 아침에 눈 뜨면 구립도서관 가서 계속 책을 보고, 또 책을 뭘 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에 잡히는 대로 수영하듯이 보다가 한 1년쯤 됐을 때 우연치 않게 3가지 책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 두 번째가 지금 아주 유명하죠. 그때도 유명했었는데 백종원 대표의 작은 식당, 그리고 유니타스 브랜드라는 어떤 출판사의 브랜드 관련된 책을 이렇게 연달아 봤는데, 그때 도서관에 제가 이제 전역자로서 약간의 퇴직금과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학력, 그런 어떤 이력, 요거를 가지고서 도서관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내가 외식업의 프랜차이즈 대표가 돼 있는 느낌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들지 하는데 빠져들어서 계속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경영, 뭐 전략, 뭐 이런 리더십 관련된 걸 계속 읽으면서 좀 완전한 확신을 했다고나 할까? 예. 그때가 33, 4 이럴 때. 그 레이 크록의 책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접했었는데, 그 레이 크록의 일대기 아시지 않습니까? 53살에 맥도널드를 인수하고 파운더라는 영화를 보면서 잘 나와 있는데, 근데 그분도 보면은 그냥 방문 판매원이었고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자기 개발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게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해서 나도 영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단순히 그런 마음에.
모든 성공한 사람이 책에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영업을 하면서 수많은 도전을 했고 거기서 뭔가 멘탈을 쌓았구나.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 뭐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직 공고 보면은 그냥 성과금으로 하는 뭐 부동산 그리고 상가 컨설팅 이런 게 사실은 중개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고 기본급은 거의 없고 성과금으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영업이라는 거를 이제 뛰어들게 됐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랜차이즈에 내가 사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예, 막상은 영업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것도 영업은 살짝 다른 영업을 하셨어요. 이런 프랜차이즈와 좀 연관이 좀 떨어지는 영업을 하셨는데 프랜차이즈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성공한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 실패를 피하지 않는다. 셋째, 계속해서 시도한다. 넷째, 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 모두를 배울 수 있는 게 영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교육업이 됐던 외식업이 됐던 제품을 개발하던 혹은 이나모리 가조처럼 이런 일본의 경영의 신이시죠. 이런 분들도 젊었을 때는 다 영업을 해봤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 내 준비도 안 되는데 가서 두들겨서 내 제품을 사주세요. 빌 게이츠도 IBM에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해서 계약을 따내고 무수히 두드려서 결국엔 경영진을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계약도 따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화가 있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은 자기를 팔라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외면이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이런 공통점. 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 그래서 영업이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가 됐던 도움이 어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영업 쪽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공의 방법은 다양하고 아이템도 다양하지만 왠지 외식업에 굉장히 관심이 갔고 유독 외식 관련된 책도 많이 접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일단 나는 어쨌든 기술이 없으니까 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선택의 폭은 넓고 외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는 약간 그 공간에 대한 저는 외식 사업을 공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파는 것도 그 안에 앉아서 뭔가를 즐기고 서비스를 받는 것도 사실은 그 공간에서 뭔가 추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소재들이지 정말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적어도 제가 외식 대표를 한다면. 그래서 음식과 인테리어, 그 안에 서비스 여러 가지로 추억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쉬운 게 외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을 일단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행동화로 옮긴 게 이제 나는 외식으로 성공할 건데 음식을 모르니까 그러면 취업을 해보자. 가장 어려운 걸로 해서 처음 이제 시작한 게 외식 쪽으로 시작한 게 이자카야. 정말 지역에서 유명한 이자카야를 제가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막내로 주방에. 막내로. 예. 그때 나이가 몇이죠? 그때 34이죠. 이제. 34. 예, 33, 넷. 예. 막내로 들어가면 괜찮아졌어요? 예, 제 사수가 25. 사수면은 저를 가르쳐준 선배인 거거든요. 저 데리고 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제 25세 사수를 모시면서 일을 했고 그 당시 제 별명이 중대장이었습니다. 뭐 했냐고 그래서 군인이었고 중대장 했다고 하니까 중대장 형님 예! 달려가고 그렇게 이제 첫 외식 생활이 시작됐죠.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그때는 지금 돌아보면 재밌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제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34이나 먹고 그래도 장교로서 많은 중대원들도 이렇게 통솔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그만 매장의 주방에서 막내로 일한다는 것이 사실은 타인한테 보여주기에는 좀 마음이 쓰였지만 저 스스로는 되게 좀 기대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었기 때문에. 믿은 상태였고 이게 내가 믿은 상태를 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약간 주변을 생각하면은 좀 민망한 마음과 나를 생각하면은 기대되는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던 시기가 아닐까?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좀 진지했었던 거죠, 스스로도. 그리고 멘탈도 막 잡아야 되고 혼자 있거나 이제 그러면은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은 또 막 우울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근데 또 반대로 책을 읽거나 뭐 그런 시간에는 또 미래에 대한 두근거림, 이게 좀 복합적이었던 시기인데 쉽지 않은 시기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9살 어린 사스루 앞에서 그렇죠. 일을 하면서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맞습니다. 사업이라는 걸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맛보다 스토리다. 예. 아까도 맞습니다. 살짝 그 부분에서 얘기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음식도 제품이죠. 그 가치는 이거에 대한 뭐 성능이나 남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난 것보다 이 제품에 담겨 있는 어떤 이야기들,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제품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들은 기능적으로는 뛰어날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소가죽에. 근데 사실은 명품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들은 스토리인 거죠. 이걸 들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저는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맛보면서